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지선아 힘내라고 정말 아름다운 책으로 유명한 우리 이지선 교수님 있죠. 그 이야기는 참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분의 강연을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여러 번 봤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중간에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어느 날 정말 꿈 많던 그 여대생이 그 차를 타고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차가 튕겨 나가가지고는 불길에 휩싸여서 생사의 그 갈림길을 참 걷게 됐는데 정말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랬지만 그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지만 온몸은 이제 화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이 교수님은 자기 자신을 지켜내죠. 그래서 그 엄청난 그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더욱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됐고 자신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바라보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잘 이겨내고 유학생활까지 잘 맞춰서 최근에 교수님으로 보람된 삶을 산다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잘 대하면 상처를 우리가 잘 대하면 항상 대한다는 말을 많이 강조하죠. 그러면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정말 어렵지만은 상처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결과를 보여준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자기죠. 자기의 삶을 더 사랑하게 되죠. 또 더 의미 있게 생각하게 되죠. 물론 상처 안 당하고도 자기의 삶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자기의 삶을 더 의미 있게 자기의 존재를 더 사랑할 수 있고 자기의 삶을 더 의미 있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처를 잘 견뎌내면 반드시 이런 모습으로 변하더라. 주변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근데 이제 우리 이지선 교수님 강의를 이제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은 담담하게 얘기해요. 이제 자기 옛날에 당했던 일을 담담하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은 제가 당한 이야기를 얘기할 때 사고를 당했다. 아무개가 사고를 당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 사고를 당했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요. 저는요, 사고를 만났다 그렇게 생각해요. 만났다.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만났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제가 그때 정말 이 말이 너무나 귀한 말이다. 이거는 내면적인 깊은 수련이 있었기에 가능한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고를 당했다. 이건 뭡니까? 사고를 당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우리가 당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정말 운명적으로 나에게 말이죠. 운명적으로 이것이 나는 하나 힘을 쓰지도 못하는데 이것이 나에게 운명적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냥 당한 거잖아요. 태로 얘기하면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수동태.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당했기 때문에 이 사고 당한 거에 대해서 나는 너무 무기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나는 당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고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적죠. 그리고 패배감이라든지 절망감이라든지 배신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당했다라고 하는 말에서 더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근데 만났다. 만났다 그러면
의미가 더 달라지죠. 만났다고 할 때는 주체가 나입니다. 나죠, 나. 내가 길을 가다가 만난 겁니다. 물론 일부러 만난 건 아니지만,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사는 누구에게, 사는 사람에게 다 일어나는 사건이 만남이잖아요. 사람도 만나고 또 일도 만나고, 길 가다 보면 나무도 만나고 산도 만나고, 또 호랑이도 요즘 호랑이는 이제 동물원에 가야 만나요. 뱀도 만나고. 저는 뭐 산책하면서 뱀을 참 자주 봅니다. 그것뿐입니까? 박테리아도 만나죠. 살다 보면 박테리아 잘못 만나면 큰일 나죠. 또 좋은 박테리아 만나면 좋고요. 사랑도 만나지요. 삶을 살다 보면 추억도 만나지요. 그리고 살다 보면 사고도 만나고, 살다 보면 고통도 만나지요. 이 만난다라는 생각은 정말로 마음이 깊은 그 사색의 경지에 들어간 생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나다라는 말, 이거는 정말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당하는 거, 이런 거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내가 만남을 계획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뭐 내가 만나자 해가지고 전화도 하고 해서 만나서 밥도 먹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예기치 못하게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그건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체가 나였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만났다. 그래도 내가 만난 거죠. 내가.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다가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소나기를 만나기도 하고, 또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바로 이 나 자신, 만난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주체가 나 자신인 거예요. 주인공이 나인 거예요. 좋든 나쁘든, 또 행운의 만남이든 불행의 만남이든 다 내가 만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만났다, 큰 차이가 납니다. 정말 상대가 안 되는 엄청난 차이가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고통을 당하고, 큰 넘어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큰 고통을 당하고 정말 큰 사건, 정말 기억하기 힘든 어려운 고통의 일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것, 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뭐가 나에게 그냥 내가 의도치 않게 만났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것이며, 그것에 대한 모든 해결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며,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잘할 때 그 어려운 힘들었던 만남도 잘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만남은 우리들에게 큰 영향을 주죠. 특별히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정말 좋은 친구 중요합니다. 우리 성인이 되면, 저 정도 되면 나쁜 사람 사귀어도 되고 좋은 사람 사귀어도 돼요. 나쁜 사람 사귀면 뭐 저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청소년 때는 나쁜 사람 만나면 그쪽을 배웁니다. 담배 피우는 학생 만나면 담배를 배울 것이고, 뭐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근데 청소년기에는 그것이 몸에 나쁘다는 건 잘 알죠. 뭐 성인에게 나쁜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욕을 많이 하는 친구를 만나면 욕이 늡니다. 저는 학생 때 많이 경험해봤어요. 여러분들 경험해봤을 거예요. 저는 제 대학 시절에 친한 친구가 있는데, 웃는 게 조금 간신처럼 웃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랑 사귀다 보니 나도 자꾸 웃는 모습이 간신처럼 지금도 좀 남아 있습니다. 그게 잘 안 없어지네. 그러니까 특별히 어린 시절에는 그 만남에 따라서 내 삶이 굉장히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다 좋지만, 인간 차별이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성장기에는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나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엄마는 왜 사람 차별해? 아니에요. 중요한 시기에는 그 만남이 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학창시절은 몇 년 안 되는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그때는 좋은 친구 만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생각이 건전하고 창의적인 친구, 그리고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이나 또 학업 생활 잘하는 이런 친구들 만나면 나에게 좋은 영향을 받지요.
그래서 만남이라는 건 좋은 변화로 이끌어주기도 하고 나쁜 변화로 이끌어주기도 하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번 강의에서 고통을 만나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고통이지만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만났다고 생각한다면 고통을 만나는 것의 주체는 나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은 내가 만났기 때문에 결국은 필연적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는 것이다. 그런데 고통은 좋은 쪽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확률이 많다. 내가 만났다 생각하고 그 고통을 내가 품고 그 고통을 내가 견뎌내겠다고 마음 먹고 차근차근 노력을 하면 그 고통과의 만남은 필연적으로 나를 변하게, 좋은 쪽으로 변하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생각이 바뀔 확률이 많습니다. 난 당했어. 그럼 부정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고통뿐 아니라 더 나쁜 것들을 내가 많이 양산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데 고통을 만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만났으니까 내가 견디고 내가 감내하고 내가 대하는 게 힘은 들지만 그러나 그 내가 견뎌내는 내가 감내하고 내가 넘어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더욱 소중한 변화가 찾아올 수 있게 된다. 그런 거를 이번 강좌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삶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육, 뭐 삶의 근육이다. 우리가 근육이라는 거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그 젊었을 때는 근육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근육 있다고 해봐야 뭐 운동기구로 이렇게 불투불투 하는 거 실제로 대결을 벌인다거나 뭐 이렇게 씨름을 한다거나 하면 근육 많아도 하나 힘 못 써요. 그게 보기만 좋을 뿐이지 오히려 유연한 근육 없는 뭐 우리 저 같은 유연한 사람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 근육을 이제 우습게 생각을 많이 했죠. 젊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뭐 또 우리는 또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울퉁불퉁은 없어도 속에서 이렇게 운동으로 자연스럽게 좀 형성된 근육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겉으로 좀 보이는 근육이 필요하게 돼요. 근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당뇨라든지 혈관 질환 이런 거를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제일 그 몸에서 중요한 것이 나이 들면서. 근데 혈관이나 당뇨 이것이 근육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근육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육이요, 가만히 앉아도 우리가 물만 마시고 뭐 이렇게 팔만 들어도 근육을 쓰잖아요. 근육을 쓰게 되면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근육 자체가 지방도 더 많이 소모하고 근육 자체가 포도당도 더 많이 소모하고, 그러니까 당뇨라든지 혈관 질환에 근육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먹는데 똑같이 움직이는데 근육이 좋은 사람은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나 혈관이나 비만 이런 데서 더 유리해지죠. 그래서 혈관 건강이나 당뇨를 잘 잡기 위한 생각을 하시려면 근육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뭐 옛날부터 알았던 건 아니에요. 최근에 이런 생각을 이제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좀 나이가 든 사람은요, 이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질이 됩니다. 근육이 좋은 사람은 삶의 질이 좋아집니다. 참, 우리가 근육이란 젊은 사람은 남한테 좀 보이려고 수영장 갈 때, 뭐 해수욕장 갈 때 좀 하려고 이렇게 미리, 또 옛날에 저희 젊었을 때 그런 친구들 많이 있었어요. 막 수영장에 가면 해수욕장 가면 옷을 안 벗어요. 말랐다고, 쪘다고. 근데 괜찮은 사람은 착 벗고 이제 근데 이제 그 젊어서는 남의 보기 때문에 근육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삶의 질이 바뀌는 거예요. 근육이 좋으면. 그래서 근육은 건강의 질인 것이고 삶의 질인 것이고, 근육이 좋으면요, 근육이 좋으면 성장 호르몬이 이것도 의학 강의도 아닌데 성장 호르몬이 나이 들면 이제 분비가 이제 줄어들고 거의 없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근육이 좋으면 성장 호르몬이 나이가 들어도 약간씩 근육이 회복될 때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분비한다는 것은 건강하고
장수하고 또 조금 더 젊게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에게는 근육이 중요합니다. 이 강의를 듣는 분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좀 나이 들으신 분들은 근육에 대한 생각을 좀 하세요. 젊었을 때는 근육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젊으니까 성장 호르몬이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기관들도 젊잖아요. 그러니까 근육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나이 들어서는 근육이 약하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뭐 근육이 없으면 삶의 질 떨어진, 조금만 넘어져도 근육이 좋은 사람은 넘어지고 일어나지만 근육이 약한 사람은 넘어지면서 다치게 되고 또 더 크게 다치게 되고, 이런 그 근육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얘기하자면 근육을 잘 이렇게 이제 만들려면은 두 가지잖아요. 이런 거는 건강 강좌처럼 운동, 그러니까 웨이트죠. 자연스러운 운동도 이제 우리 온몸을 쓰는 거니까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필요합니다. 뭐 등산을 갔다 축구를 한다든지 뭐 하고 나면 몸이 막 뻑적지근하죠. 그 뻑적지근한 것이 근육이 약간 필요한 상황으로 간 거죠. 하루 종일 썼으니까. 그럼 뻑적지근하면 여기 한 하루나 이틀 지나면서 회복이 됩니다. 그 뻑적지근한 과정에서 회복이 되면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육은 더 강해지고 커지죠. 웨이트도 마찬가지. 웨이트가 이제 근육을 늘리는 더 좋은 길이죠. 이걸 막 이렇게 역기를 들면 내가 10개 정도 들으면 이제 다 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 2개 정도 더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피로해 할 때, 더 이상 못 들겠어 할 때 참고 1개, 2개만 더 하면 그때 좀 막 아프죠. 좀 힘들죠. 그 힘든 그 상황이 다시 회복이 싹 되는 그 과정에서 근육 양도 커지고 성장 호르몬도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약간의 타격을 받을 때, 근육이 좀 충격을 받을 때, 또 피로함을 이제 어려움으로 피로감을 느끼게 될 때, 이때 성장 양이 많아지죠. 그리고 성장 호르몬도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얼마나 삶의 질에 중요합니까? 그래서 근육은 피곤할 때, 피로할 때, 아플 때 근육이 회복하고 양도 많아지고 성장 호르몬도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꼭 무슨 웨이트 건강 강좌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삶의 근육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바로 근육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삶의 근육. 저는 삶의 근육이라는 말을 이번 강좌에서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다른 강좌에도 늘 몸과 정신은 항상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원리와 정신의 원리는 항상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삶의 근육이라는 말을 특별히 고통이나 넘어짐과 관계해서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삶의 근육. 근육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충격을 당하고 데미지를 입으면서 다시 회복이 되면 삶의 성장 호르몬, 삶의 근육이 더 커지고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산전수전 다 겪은 어려운 일들 다 겪은 분들은 벌써 정신이 강하잖아요. 우리 전쟁터에서 하사관, 베테랑이 뭡니까?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삶의 근육이 강하죠. 장교가 새로 왔다고 해도 장교는 계급만 장교인 것입니다. 또 경찰서에 경찰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처음으로 간부 경찰이 왔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현장을 모르는 것입니다. 베테랑 계급은 낮을지 몰라도 베테랑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일을 많이 겪었던 삶의 근육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고통을 만나게 되고 또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노력해야 되고 고통을 받기도 하면서 회복의 기간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회복의 기간을 거치고 고통을 겪어내고 감내하고 넘어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근육도 고통을 통해서 변화된다. 저는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삶의 근육, 고통을 통해서 근육량이 많아진 삶의 근육도 고통을 통해서 근육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근육이 강해지니까 삶의 당뇨병, 삶의 혈관 질환이 다 좋아요. 정신의 당뇨, 정신의 혈관이 다 좋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근육이 적절한 운동을 할 때에 그 피로감을 느끼면서 그 회복되는 가운데 양이 커지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삶의 근육이라는 것도 고통을 하나씩 겪으면서 그 통증을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삶의 근육도 양이 많아지고 변화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고통을 잘 대하고 또 잘 다루면 좋은 변화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만남은 반드시 변화를 얻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통은 만나는 거라고 그랬죠. 만나는 거라고. 이것을 잘 만나면 오히려 내 삶의 근육이 커지고, 이것을 잘 만나면 만남으로 인해서 생기는 변화 있죠. 그 좋은 변화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그 좋은 변화에 여러 가지 말로 표현 못할 좋은 변화들이 많지만 삶의 근육이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는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간혹 보면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뭐 이렇게 고통이라는 거 없이 살았어요. 저는 그냥 편안하게 탄탄대로로 살았어요. 뭐 몇 명 안 되지만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보다는요, 저는 때때로 실패와 넘어짐을 겪으면서 고통을 만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훨씬 더 멋있고 깊이 있어 보이고 의미 있어 보이죠. 또 뭐 나쁜 일 많이 당하면 그 정신만 너무 빠릿빠릿하고 뺀질뺀질해질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삶의 고통으로 얻게 되는 삶의 근육 이런 거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몸으로 얘기하면 밋밋한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까지는 뭐 그 밋밋해도 버티지만 나이가 들면 근육이 없으면 몸은 변화가 급격하게 근육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그런 것처럼 삶의 근육, 정신의 고통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근육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평생을 사는 긴 장거리 여정에서 건강함으로 당뇨도 이겨내고 혈관 건강도 이겨내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상처가 하나도 없는 거 멋있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참전 용사라든지 베테랑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이렇게 상처가 딱 여기저기 있을 때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뭐 그냥 건강하고 멋있는 사람이 상처가 하나도 없으면 왠지 애송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참전용사는 상처로 말하는 것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서 수많은 승리를 맛본 사람은 그 상처들로 인해서 그의 용맹의 가치와 그 걸어왔던 그의 삶의 발자취를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삶의 근육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과 이야기할 때 어렵지만 어려우시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더 견뎌내시면 삶의 근육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삶의 내공이 쌓이는 것입니다. 또 고통은 만나는 것인,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주인으로 나의 삶을 살다가 내가 주인으로 사는 가운데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어도 그 고통을 내가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그냥 단순하게 나는 당했어요 이렇게만 생각하면요, 당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나쁜 게 많습니다. 당했다. 당했어요. 나는 아무 죄 없는데 당했어요. 당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나의 환경을 원망하게 되죠. 나의 환경을 원망해. 내가 이런 환경에서 그렇게 나의 환경을 원망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원망하겠죠. 이 원망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평생 없어지지 않겠죠. 나를 힘들게 했던, 어려울 때 나에게 그 힘든 여건을 제공했던 그 사람 용서가 되겠습니까? 평생 미워하다가 평생 다 가죠. 그런데 평생 미워하다가 평생 다 가는데 누가 손해겠습니까? 이것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 때 나를 도와주지 못한 사람 원망하게 되겠죠. 제가 못한이라는 말을 썼어요. 일부러 내가 어려운 걸 보면서도 막 안 도와줄 거야 그러고 안 도와준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근데 보통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얻게 되는 고통 중에 금전 문제 많잖아요. 그러면 저 같아도 지금 당장 누군가 어렵다고 얘기하면 어휴 힘들어서 어떡하냐 하지만 도와줄 수가 있어요. 물론 쌓아놓고도 안 도와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여건이 안 돼서 못 도와주잖아요. 많이 쌓아놨으면 왜 못 도와주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고통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원망을 하게 돼요. 원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정신에 데미지가 오게 되고 내 삶이 손상을 입게 되고 내 정신이 약해지게 되고 또 내가 미워하는 거 많다 보면 내 주변이 삭막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가 만났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거 굳이 안 미워해도 됩니다. 아이고 살다가 만났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지만 하여튼 우리가 잘 이겨내면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다가 만났네. 아이고 내가 살다 만난 것이니, 내가 길을 가다 만난 것이니,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만난 것이니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지. 그리고 해결해야지. 또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야지.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더 근육이 많아지고 내가 더 나중에는 참전 용사처럼 베테랑 용사처럼 훈장을 달게 되고 자랑스러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특히 여성이 어린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하세요. 해산의 그 과정을 다 겪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뿌듯해지지. 생명을 내가 낳았으니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정말로 훌륭한 일을 했다는 그 자신감을 얻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한 가지 고통, 두 가지 고통을 이렇게 넘어서다 보면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당했다라고만 생각하면 고통이 많이 쌓일수록 당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쌓이겠죠. 고통의 가지수가 많을수록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의 수가 많아지겠죠. 고통의 가지수가 많을수록 힘들 때 나를 도와주지 못한 그 사람에는 섭섭한 생각이 점점 더 많아지겠죠. 나쁜 것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것들이 많아지면 언젠가는 터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난다는 생각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또 고통 넘어지는 것을 또 실패하는 것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다 해결한다, 내가 다 해내야 된다, 또 내가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만났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우리가 또 고통을 당하죠. 우리가 큰 고통 다 이겨냈다고 해서 뭐 남은 시간은 고통 없이 살겠습니까? 고통은 형태와 모양을 바꿔서, 크기를 바꿔서, 환경을 바꿔서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다가오죠. 그런데 이전에 내가 베테랑이기 때문에, 해봤기 때문에 또 내가 만났다고 생각하고 그 고통을 견뎌내고 넘어설 수 있는 힘들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삶의 근육이겠죠. 근육이 좋아지면 여러 가지 운동을 계속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데미지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고통을 만난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고통이 우리의 여러분들의 삶의 근육을 더 크게 만들어 줄 것이고요. 근육이 좋아지면 건강의 질이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도 삶의 근육이 좋아지면 우리의 삶도 근육이 있으니 겉보기에도 좋고 또 속으로도 건강하게 되는 근육이 있으니까 그런 질 높은 양질의 삶, 좋은 삶의 질, 좋은 정신세계의 질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